이번 슬라이드는 엑셀 데이터 처리 교육의 전체 흐름을 이야기식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은 순서를 지키는 것인데요. 데이터 파일을 내려받은 뒤에 가장 먼저 이상치를 확인하고 이어서 정렬과 필터로 필요한 범위를 좁히며 기본 함수를 이용해 기초 지표를 계산하고 조건부 서식으로 중요한 값을 눈에 띄게 표시한 다음 피벗 테이블로 한 장 요약을 만들고 마지막에 차트로 시각화하면 됩니다. 이 순서를 몸에 익히면 회의 준비가 훨씬 가벼워지고 설명은 짧아지며 설득력은 높아집니다. 먼저 이상치 검토입니다. ERP나 CSV를 열자마자 값의 범위를 훑어보며 음수 생산 수량, 비정상적으로 큰 값, 빈칸이나 NA 같은 누락값을 표시해 둡니다. 초반에 실수를 걸러내야 뒤에서 시간 낭비가 없습니다. 다음은 정렬과 필터 단계입니다. 날짜, 제품 코드, 분량 코드처럼 분석의 기준이 되는 열을 기준으로 정렬하고 조건 필터로 분석에 필요한 행만 남겨 집중도를 높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화면이 한결 시원해집니다. 기초 계산은 합계와 평균으로 시작합니다. 생산량과 분량 같은 기본 지표를 구한 뒤에 SUMIF와 AVERAGEIF를 이용해 특정 제품이나 기간별 값을 빠르게 뽑아냅니다. 계산 셀은 색을 달리해 나중에 수정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조건부 서식을 적용해 임계값을 시각적으로 강조합니다. 분량률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빨간색, 생산량이 목표 미만이면 노란색처럼 규칙을 걸어두면 이상치가 먼저 손을 들어줍니다. 보고할 때도 여기 보시는 빨간 구간이 이번 주의 핵심 이슈입니다 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죠. 요약 단계에서는 피벗 테이블이 주인공입니다. 제품과 날짜를 행과 열로 놓고 생산량과 분량 건수, 평균 가동 시간을 값으로 배치하면 복잡한 수식 없이도 한 장 요약이 완성됩니다. 필요한 시점에 필드를 바꾸기만 하면 다른 관점의 리포트가 바로 만들어지니 회의 중 질문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로 마무리합니다. 이제는 말 그대로 화면을 켜고 엑셀로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들 결과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분량률을 한눈에 파악하고 원인을 좁혀 들어가는 품질 보드입니다. 둘째, 설비와 작업자 관점에서 생산성을 점검하는 운영 보드입니다. 두 보드는 같은 원본에서 출발하지만 계산과 시각화의 관점이 다릅니다.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누구나 회의에 바로 쓸 수 있는 형태까지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품질 쪽입니다. 원본 시트에서 제품, 공정, 날짜, 검사 수량, 분량 수량, 작업자 필드를 확인하고 결측을 정리합니다. 분량률은 분량 수량을 검사 수량으로 나눈 값에 백분율 서식을 적용합니다. 이 값을 기준으로 공정별, 제품별 피벗 테이블을 만들고 행에는 공정, 열에는 제품군, 값에는 분량률의 평균을 배치합니다. 조건부 서식으로 임계값을 넘는 칸을 빨간색으로 표시하면 어디가 급한지 바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파레토 차트를 사용해 분량 코드를 내림차 순으로 정렬하고 누적 비율을 함께 표시합니다. 상위 항목만 잡아도 효과가 크기 때문에 오늘은 누적 80%까지를 우선과제로 표시해 두겠습니다. 작업자 관점의 시각화도 준비합니다. 제품을 고정하고 작업자를 범례로 두어 막대 그래프와 라인 그래프를 겹쳐 그리면 동일 조건에서의 성과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제 생산성 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생산성은 생산 수량을 작업 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합니다. 설비별로 총 가동 시간과 계획 시간, 정지 시간을 분리해 집계하고 가동률은 총 가동 시간을 계획 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합니다. 피벗 테이블에서 행은 설비, 열은 주차나 일자, 값은 생산성의 평균과 가동률의 평균을 동시에 둡니다. 상단에는 슬라이서를 달아 제품군과 공정을 클릭 한 번으로 바꿀 수 있게 합니다. 차트는 꺾은 선으로 생산성 추세를, 막대로 가동률을 그려 두 지표의 움직임을 함께 보이게 합니다. 만약 가동률이 높지만 생산성이 낮게 나오면 단위 시간당 산출량이 부족한 것이므로
공정 조건이나 공구 상태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동률이 낮고 생산성도 낮다면 설비 정지 원인을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두 보드는 대시보드 형식으로 묶습니다. 상단에는 기간, 제품, 공정을 선택하는 슬라이서 영역을 두고 가운데에는 품질 차트와 생산성 차트를 좌우로 배치합니다. 오른쪽 아래에는 오늘의 액션 리스트를 표로 달아 원인, 조치, 담당 기한을 기록합니다. 원본을 교체해도 자동으로 갱신되도록 표 기능을 적용하고 피벗은 데이터 모델에 연결해 성능을 확보합니다. 이렇게 구성하면 매주 파일만 교체해도 회의 자료가 완성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화면에서 같은 흐름으로 따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는 결과 화면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만든 시각화가 실제 의사결정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은 분량 원인별 대시보드입니다. 첫 번째 보드는 제조 공정별 분량 막대 차트로 공정 이름을 세로축에 두고 분량 건수를 가로로 배치했습니다. 막대가 길수록 영향이 큰 공정이라는 뜻이죠. 색상은 분량 유형을 의미하므로 특정 공정에서 한 색이 유독 두드러지면 그 유형이 핵심 원인이라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보드는 조립팀과 분량 원인별 스택 차트입니다. 팀 A와 B의 막대를 비교하면 같은 원인이라도 팀에 따라 분포가 다릅니다. 여기서 어디서 가르쳐야 하는가가 보입니다. 세 번째 보드는 요일별 생산 대비 분량 산포도로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분량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점의 위치로 보여줍니다. 오른쪽 상단으로 몰리면 생산량 증가와 함께 분량도 같이 올라간다는 의미이므로 공정 능력 혹은 검사 속도의 병목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보드는 원인과 우선순위를 동시에 드러내도록 구성했습니다. 어느 공정, 어떤 유형, 누구와 언제를 차례로 좁히면 오늘의 액션이 자연스럽게 결정됩니다. 오른쪽은 경영 관점의 종합보드입니다. 상단 꺾은 선 그래프는 기간별 이익과 매출의 추이를 겹쳐 보여줍니다. 매출이 오르는데 이익이 정체라면 원가나 할인 정책을 점검해야 하고 두 선이 함께 오르면 제품 믹스가 좋아졌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 원형 차트 3개는 고객 분류, 제품군, 배송 방식의 이익 비율입니다. 어느 파이가 가장 크고 어떤 조각이 작아지는지 한눈에 보이니 영업 집중구역과 수익성 개선 후보를 빠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좌하단의 상자 수염 도표는 거래별 이익 분포를 보여줍니다. 상자 폭이 넓다면 변동성이 큰 영역이므로 조건 재설정이나 계약 재협상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표는 상위 품목 리스트로 정렬만 바꾸면 즉시 톱라인 혹은 바텀 라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보드들의 장점은 읽는 순서가 곧 대화의 순서라는 점입니다. 왼쪽에서 원인을 좁히고 오른쪽에서 사업적 영향을 확인한 뒤 하단의 리스트로 실행 대상을 지정합니다. 회의에서는 기간 슬라이서를 바꿔 전주와 이번 주를 비교하고 공정 또는 고객군 필터를 클릭해 가설을 검증합니다. 숫자 설명보다 버튼 2-3번이 훨씬 빠르고 설득력도 높습니다. 마무리는 액션 로그입니다. 차트여표의 원인, 조치, 담당 기한을 바로 기록하면 다음 회의에서 효과를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화면을 템플릿으로 배포해 드릴 테니 각 팀의 원본 파일만 연결하시면 동일한 흐름으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데이터를 꽂아보고 우리 공정과 시장에서 가장 먼저 손댈 한 가지를 함께 정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구글 콜랩을 이용해 스마트 제조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을 이야기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콜랩은 설치가 필요 없는 파이썬 작업 공간입니다. 웹 브라우저만 열면 바로 코드가 실행되고 결과가 같은 화면에 정리됩니다. 회사 노트북이든 집에 PC든 장소를 가리지 않으니 환경 때문에 시작이 늦어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문서처럼 링크를 공유하면 동료가 같은 노트북을 열어 바로 수정하고 실행할 수 있고 코멘트도 남길 수 있습니다. 협업이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콜랩의 두 번째 장점은 계산 자원입니다. 무료로 GPU와 TPU를 선택할 수 있어 이미지, 시계열, 대용량 행 데이터를 비교적 여유 있게 처리합니다.
복잡한 통계, 이상치 탐지, 간단한 예측 모델까지 실험해 볼 수 있고 텐서플로, 넘파이, 판다스 같은 핵심 라이브러리가 기본 제공되어 시작이 가볍습니다. 노트북 상단에서 런타임 유형을 바꾸고 필요한 패키지는 느낌표 피펌 명령으로 추가하면 됩니다. 설치 지옥에서 벗어나는 순간 분석의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스마트 제조 맥락에서 콜랩은 어디에 쓰면 좋을까요? 첫째, 전처리 자동화입니다. ERP, MES, 센서 로그를 구글 드라이브나 시트에서 불러와 열 이름, 단위, 날짜 형식을 표준화하고 결측과 이상치를 일괄 처리합니다. 어제 만든 코드를 오늘 다시 실행하기만 하면 같은 규칙으로 자료가 정리되니 반복 업무가 버튼 하나로 바뀝니다. 둘째, 분석의 깊이를 더하는 일입니다. 파레토 집계를 파이썬으로 자동 계산하고 관리도 기준선을 코드로 그려 두면 공정 안정성 여부가 즉시 판단됩니다. 설비별 사이클 타임과 온도, 압력의 상관 구조를 시각화하고 간단한 획이나 랜덤 포레스트로 불량 영향 요인을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예측과 경보입니다. 주별 수요를 간단한 시계열 모델로 예측하고 계획 대비 위험을 표로 내보내거나 특정 임계값을 넘으면 이메일 알림을 보내도록 짧은 코드로 설정합니다. 물론 유의점도 있습니다. 인터넷 연결이 끊기면 런타임이 종료될 수 있고 무료 런타임은 일정 시간 사용하지 않으면 세션이 초기화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노트북은 주기적으로 저장하고 중간 결과를 파일로 남기거나 체크포인트 셀을 만들어 다시 이어 달리기 쉽게 구성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보안과 권한도 중요합니다. 민감한 데이터는 식별자를 마스킹하고 공유 대상은 최소화하며 외부 저장소 연동 시 회사 규정을 우선합니다. 이렇게만 지키면 콜랩은 강력하면서도 안전한 실험실이 됩니다. 마무리로 사용 흐름을 한 번에 그려보겠습니다. 드라이브에서 원본을 불러오고 판다스로 표준화와 정제를 수행하고 넘파이와 사이클런으로 분석과 모델링을 한 뒤 결과를 차트와 표로 정리하고 엑셀이나 PDF로 내보내 회의에 바로 씁니다. 한 번 만든 노트북은 다음 주에도 그대로 재사용됩니다. 엑셀의 친숙함과 콜랩의 확장성을 연결하면 우리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서 내일 무엇을 할 것인가로 대화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 실습에서는 이 흐름을 따라 품질 데이터 전처리 노트북을 만들어보고 불량 상위 원인 자동 리포트를 생성하는 곳까지 함께 완성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구글 콜랩에서 환경을 세팅하고 데이터를 불러오는 과정을 실제 흐름처럼 설명드리겠습니다. 콜랩은 웹 브라우저만 있으면 바로 실행되는 파이썬 작업 공간입니다. 즉,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복잡한 환경 설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만 연결돼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런타임을 연결합니다. 화면 상단의 런타임 메뉴에서 런타임 유형 변경을 선택하면 기본 CPU나 GPU, TPU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실습에서는 일반적인 데이터 처리만 다루기 때문에 CPU로 충분합니다. 런타임 연결 버튼이 초록색으로 바뀌면 준비가 끝난 겁니다. 다음은 라이브러리를 불러옵니다. 파이썬에서 데이터를 다룰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라이브러리는 판다스와 넘파이, 그리고 시각화를 위한 매트플롯립입니다. 코드셀에 임포트 판다스 as pd, 임포트 넘파이 as mp, 임포트 매트플롯립.pyplot as plt라고 입력하고 실행하면 라이브러리가 준비됩니다. 만약 추가로 필요한 패키지가 있다면 느낌표 pip 인스톨 패키지명이라고 입력하면 즉시 설치됩니다. 이제 데이터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CSV 파일을 업로드하는 것입니다. 콜랩의 왼쪽 파일 탭에서 파일 업로드를 클릭하고 데이터를 올린 뒤 pd.read_csv 함수를 이용해 불러옵니다. 예를 들어 df pd.read_c sv가로 열고 경로가로 닫기처럼 입력하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구글 드라이브를 마운트하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협업 시에 유용합니다. 코드셀에 from google.colab import drive
드라이브 닷 마운트 괄호 슬래시 콘텐츠 슬래시 드라이브 괄호 닫기를 입력하면 인증 코드가 생성되고 드라이브 폴더가 콜랩에 연결됩니다. 이렇게 하면 팀원과 같은 파일을 공유하면서 동시에 분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RP나 MES 같은 시스템에서 덤프한 CSV 파일은 인코딩과 구분자를 주의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CP949 인코딩과 세미콜론 구분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따라서 pd.read 언더바시 sv 괄호 파일 경로 인코딩 이퀄 쿼테이션 CP949 쿼테이션 셀프 이퀄 쿼테이션 세미콜론 쿼테이션 괄호 닫기처럼 명시하면 한글이 깨지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너무 많을 때는 타입과 열을 지정해 메모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숫자형은 인티저나 플로트로 지정하고 필요한 열만 유즈콜스 옵션의 리스트 형태로 불러오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데이터를 제외해 처리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불러온 데이터는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df.head로 상위행을 보고 df.info로 타입과 결측값을 df.describe로 기본 통계치를 확인합니다. 날짜가 문자열 형태라면 pd.to 언더바 데이트 타임으로 변환해 두면 이후 분석이 편해집니다. 시각화가 잘 되는지도 체크해 봅니다. plt.plot 괄호 열 이름 괄호 닫기나 plt.바 괄호 항목 각 괄호 닫기처럼 입력해 간단한 그래프를 그려보면 됩니다. 모든 확인이 끝나면 노트를 저장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파일, 드라이브의 사본 저장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구글 드라이브에 백업되고 다른 사람과 공유도 가능합니다. 요약하자면 런타임 연결, 라이브러리 임포트, 파일 업로드 또는 드라이브 마운트, 인코딩과 구분자 확인, 타입과 열 지정, 데이터 검토, 시각화 확인, 저장까지의 순서를 익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순서만 지키면 언제 어디서나 같은 환경에서 데이터 분석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실습에서는 이 과정을 직접 따라 해보면서 실제 스마트 제조 데이터를 구글 드라이브에서 불러오고 간단한 분량률 분석 그래프를 그려보는 것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구글 콜랩에서 파이썬으로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실제 작업 흐름을 이야기식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콜랩은 설치가 필요 없는 웹 기반 환경이라 브라우저만 열면 바로 분석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새 노트를 만들고 런타임 메뉴에서 런타임 유형 변경을 눌러 연결을 완료합니다. 일반적인 표 데이터라면 기본 CPU면 충분하고 이미지나 대용량 연산이 필요할 때만 GPU나 TPU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상단의 연결 표시가 초록색으로 바뀌면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라이브러리 준비입니다. 데이터 불러오기와 전처리는 판다스가 중심이 되고 수치 계산은 넘파이가 받쳐주며 시각화는 매트플롯립이나 시본을 사용합니다. 첫 셀에서 이 세 가지를 임포트해 두면 이후 모든 셀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어 흐름이 매끈해집니다. 추가 패키지가 필요하면 pip 인스톨 명령으로 즉시 설치할 수 있다는 점도 콜랩의 장점입니다. 이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실무에서 가장 편합니다. 첫째는 CSV 파일을 직접 업로드하는 방식입니다. 좌측 파일 패널에 끌어놓거나 업로드 버튼을 누른 뒤 판다스의 읽기 함수를 이용해 불러오면 됩니다. 둘째는 구글 드라이브를 마운트하는 방식입니다. 드라이브를 연결해 두면 팀과 같은 원본을 공유하면서 항상 최신 데이터를 참조할 수 있고 노트만 열면 즉시 재실행이 가능해 보고 주기가 빨라집니다. ERP에서 내보낸 CSV는 인코딩과 구분자 설정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내 환경에서는 CP949 인코딩과 세미콜론 구분자를 자주 사용하므로 읽기 함수에서 인코딩과 구분자를 명시하면 한글 깨짐 없이 안정적으로 로딩됩니다. 데이터가 매우 크다면 메모리 최적화도 중요합니다. 분석에 필요한 열만 사용 열 옵션으로 선택하고 정수형과 범주형 등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면 로딩 속도와 연산 성능이 확연히 좋아집니다. 불러온 뒤에는 건강검진을 합니다. 상단 몇 행을 확인하고 정보 요약으로 열 타입과 결측 현황을 점검하고 기술 통계로 값 범위를 가늠합니다.
날짜열은 바로 날짜형으로 변환해 두어야 집계와 시계열 분석이 수월합니다. 간단한 선 그래프와 막대 그래프로 시각화가 정상 동작하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그래프가 자연스럽게 그려지면 데이터 품질이 기본선을 통과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트 관리입니다. 파일 메뉴에서 드라이브에 사본 저장을 선택해 템플릿으로 보관하고 상단에 오늘 분석의 목적과 입력 데이터 위치, 주요 함수와 가정, 결과 요약을 적어두면 다음 사람이 들어와도 바로 이어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런타임 연결, 라이브러리 임포트, 업로드 또는 드라이브 마운트, 인코딩과 구분자 확인, 타입 지정과 열 선택, 기초 검진, 간단 시각화, 템플릿 저장의 순서를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흐름만 익히면 매주 반복되는 데이터 정리와 리포트 생산을 안정적으로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구글 콜랩을 이용해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탐색, 시각화하는 단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단순히 데이터를 불러오는 수준을 넘어 데이터를 다듬고 분석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실질적인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전처리 단계입니다. 현장에서 ERP나 MES 데이터를 받아보면 결측값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FILLNA 함수로 평균값이나 0으로 채워 넣거나 DROPNA로 해당 행을 삭제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타입 변환입니다. 날짜열이 문자열로 되어 있으면 PD, TODATTIME 함수를 사용해 날짜형으로 바꿔야 이후 집계나 시계열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또 현장의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새로운 지표를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량률은 분량 수량을 생산 수량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하고 단위를 %로 맞춰 관리 지표로 활용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의 의미를 한 단계 더 구체화하는 것이 전처리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데이터 탐색 즉 EDA입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 구조를 이해하고 기본적인 통계를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DF 인포 함수로 데이터의 형태, 각 열의 자료형, 결측치 개수를 확인하고 DF 헤드 함수로 상위 몇 행을 직접 눈으로 살펴봅니다. 이후 DF 디스크라이브 함수로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등 요약 통계를 파악하고 그룹별로 집계해보고 싶을 때는 DF GROUPBY 괄호 열 이름 괄호 닫기 .sum 괄호 닫기처럼 그룹핑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제품별, 공정별, 작업자별 요약 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탐색하면서 이 부분이 이상하네, 여기서 분량이 몰리네 같은 통찰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시각화입니다. 엑셀에서 하던 막대 그래프나 선 그래프를 파이썬에서도 간단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제품별 생산량 비교에는 바 플롯, 즉 막대 그래프가 좋고 날짜별 추세를 볼 때는 라인 플롯을 사용합니다. 분량률이나 온도처럼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볼 때 매우 효과적이죠. 이상치를 확인할 때는 박스 플롯을 활용합니다. 박스 안의 중간가, 4분위 범위를 보고 데이터가 한쪽으로 치우쳤는지 또는 극단적인 값이 있는지 시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콜랩에서 데이터 분석은 3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결측을 처리하고 타입을 맞추며 새로운 지표를 만드는 전처리. 둘째, 데이터 구조와 통계를 살펴 패턴과 문제를 찾는 탐색. 셋째, 그래프로 시각화의 현상을 눈으로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이 세 과정을 익히면 엑셀보다 훨씬 큰 데이터를 다룰 수 있고 자동화 확장성에서도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다음 실습에서는 실제 분량 데이터를 가지고 이 세 단계를 직접 실행해 보며 공정 개선 포인트를 찾아보겠습니다.